네, 조호섭입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 자꾸 정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속도로 관련되어서. 근데 고속도로 관련되어서 노선 변경을 시도했던 부분들, 그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주무부처가 국토부입니다. 이게 어찌 정쟁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국토부 행정사무감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당연히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정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 문제는 아까 서범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왜 어떻게 변경했느냐는 문제이고 많이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땅을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노선 변경을 시도했고 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시도했다고 보는 거고 어떻게 했냐. 설계업체가 단 한 번 방문해서 노선 변경을 이야기를 하고 국토부에서는 장례축 미고료를 지시를 하고 그리고 설계업체에서는 환경성 평가를 하는 데서 예타 노선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건 증인이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아무런 근거 없이 예타 노선이 처음에는 좋다. 나중에는 환경성이 너무 안 좋다라고 3개월 만에 뒤집었던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통계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 논란은 지금 진실을 파헤쳐가는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증인들이 답변을 못하게 만든 것이 누구냐면 감사원이에요.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중간 발표라는 것을 통해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를 받다 보니까 답변을 못하게 된 거고 결국 국감장에서 발언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중간 발표한 것 자체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사무총장이 독단적으로 중간 발표를 하고 통계 논란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통계 논란 그 자체가 정쟁이지 어떻게 고속도로 관련된 우리 국감이 정쟁인지 나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상미 위원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전세 사기 사건이 수천 건 발생되고 있고 아까 안상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같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에 엊그제 나온 수원의 경우 19세 청년의 경우 혹시 장관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랑 함께 살고 있다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7천만 원으로 보증 전세를 들어갔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치매 증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학업을 중단할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청년이고 신혼부부들, 즉 사회 초년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울타리가 되는 게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선구제 후 구상권을 중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 아쉽게도 알맹이는 쏙 빠지고 지금 현재 특별법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일단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법안 심사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태 조사를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의국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국토부 관계자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관님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시는가요? 위원장님 실태 조사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실태를 알아야 뭘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관님 안 하셨어요,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신고된 것에 기초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것은 전세 사기라고 규정이 될 수 있으려면 실제로 이게 피해자의 직접적인 면담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를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야기를 하면 지자체에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김의국 의원님께서 오죽했으면 여당 의원님께서 실태조사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차관까지 하신 분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다수의 문제인데 화면 보실래요? 다수를 저희 회의 때는 이원재 1차관이 2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세요? 2인 이상으로 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몇 인 이상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잘- 뭐 예, 그 사항가에서 뭐 5인 그 몇 개월 안에 몇 명의 피해자가 이상 있어야 된다. 90일 안에 네. 5인 이상의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내부로 정하고 있어요. 이건 약속이 틀리잖아요. 2인 이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 장관님 2인 이상으로 알고 있으니까 2인 이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 거죠?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위원회는 그 예, 그렇게 아시다시피 위원회 자체에 의해서 의논하도록 규정들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또 아무튼 장관님께서 다시 지시를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인으로 하자. 그리고 아니면 법률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2인 이상. 검토를 하겠는데요. 그쪽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하십시다. 예. 예. 일방적으로 지시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아니 장관님도 2인 이상으로 알고 계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가 그런 거고 예, 원래 취지 이런 그렇고 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모르지 않을 텐데 법안을 통과할 때 회의록에 2인 이상이라고 차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예, 예. 차관이 바뀌었지만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람은 바뀌었어도 사람이 행동 바뀐 거랑 관계가 없고요. 관계 없죠? 위원회 쪽에 네. 우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정하기를 원하고요. 다음은 의도의 문제인데 이 의도 혹시 아세요? 의도를 어떻게 판단을 전세사기의 의도가 있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아까 1차관이 계셨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인지 혹시 아세요? 안상미 위원장님? 이 사기의 의도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피해자가 사기의 입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고 기준에 대한 부분도 피해자가 다수냐 아니냐 대표적 전세사기 피해 유형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을 자기들이 내부 개별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일단 그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적하시는 것들이 맞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의견들을 개진하겠고요. 위원회 얘기를 전혀 안 들어본 상태에서 단정 짓기에는 위원회에서 예. 나온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대출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면 끝났어 죄송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인 거 아시죠? 다른 기준은 1억 3천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왜 디딤돌은 아직도 소득을 7천으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1억 3천으로 조정을 해주십시오. 이건 피해자들도 많이 원하고 있는 거고 디딤돌 대출을 한번 보시면 대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특례 보금자리로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금리상 맞지 않고 그다음 특례 보금자리로 대출도 소득 요건을 1억으로 조정을 했어요. 엊그제. 그러면 디딤돌 대출도 조정을 해주셔야죠. 소득을. 예, 이 부분은 아무튼 저 금융이랑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쭉 말씀하신 것 그리고 저는 안상미 위원장님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이런 기회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장관님께서 한번 불러서 모셔서 피해자 목소리 한번 듣고 그런 자세가 좀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 아무튼 이 전세 사기 전담 팀도 있고요. 저희들이 한번 이 국감을 계기로 해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국감을 계기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호섭입니다. 장관님 본질의하기 앞서 한번 뒤에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실래요? 제가 어떤 질의 하실지 아시죠? 뒤에 한번 봐보세요. 여성이 한 분도 안 보이세요. 여성이 한 분도 안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기관들 다 봤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아무리 국토부라는 뭐 업무 성격이 조금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기에는 너무 이상해서 자료를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국토부의 관리직 즉 3급과 고위공무원 이상이 89분인데 그중에 여성이 4분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뭐 입사를 뭐 취업을 적게 하시는 경향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산하기관도 봤습니다. 산하기관 28개 산하기관 봤는데 관리직이 15.84%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임원을 봤더니 13%가 여성이시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하면 다른 데가 평균에 한 21.75% 정도 되거든요. 국토부가 업무 성격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모두에 드리는 이유는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힘을 합해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보셨죠? 이 통계는. 뭐 이렇게는 안 봤습니다만은 우리 예. 그 일선으로 이제 새로운 신세대로 갈수록 여성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다양하게 진출을 시키려고 그러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LH 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시간 좀. 네. 장관님하고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이 아셔야 될 내용이어서. 네. 공공 건설 현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는 임금 직접 지불제, 또 하나 지급제, 또 하나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정황, 또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분석 대상은 저희들이 분석을 했거든요. LH 수도권 현장, 인천 검단 세 곳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19일 날 임금 직접 지급제가 의무화된지 아시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인천 지역 LH 세개 현장을 며칠 동안 일일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PT 결과 보실래요? 그 PT 본 것처럼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대리 수요량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2022년 4월부터는 대리 수량이 거의 50%, 80% 건수로 보면 80%가 됩니다. 이게 대리 수량은 근로기준법 위반, 건설산업기준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네. 알고 계시죠? 예. 장관님? 알고 계시죠? 네네. 이거 법령 위반입니다. 이 실정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정말 아주 큰 문제거든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불법인 경우가 있고 하나는 하도급사에서 선지급한 다음에 돈을 아니 그렇게 예. 안 된다고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직접 주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지급을 하도급사에서 임금 먼저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이 경우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제가 사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 다음에. 아무튼 이거에 대한 실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불법 하도급 관련된 부분 이게 정황인데요. 외국인 P로 시작하는 모 씨, Z로 시작하는 모 씨가 한 계좌당 월에 3,400만 원 정도 수령을 합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경우와 완전히 다르죠? 이건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대리 수령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례이고 또 하나 사례 안단체 현장도 23년 8월에 전체 임금 100%인 박모 씨에게 1억 9,7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 경우는 뭐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경우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법규 위반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 외국인 제2로 시작하는 모 씨가 계좌로 총 249건에 2억 6,600만 원을 매월 수령을 하는데 이것은 매월 20명에서 50명가량의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건 LH에서 국토부를 통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저희가 분석해서 알아낸 거거든요. 충분히 알아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국토부도 하지 않았고 LH도 하지 않았고. 이거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명확한 증거이거든요. 자, 외국 인력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을 대리 수령해서 고용 허가를 받지 않는 외국 인력을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2023년 2월에 외국 인력 비율이 39.2%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9월까지 전체 노동자의 63%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진 것은 불법 체류자나 불법 행위일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시공하는 데 있어서 시공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숙련도도 떨어지고요. 의사소통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됩니다. 이번에 철근 누락 사태도 설계에서도 잘못됐지만 시공에서도 잘못됐잖아요. 시공에서 철근을 고이든 아니든 간에 누락이 된 거 아닙니까? 시공
그 시공 능력이 떨어져서 여기에 한 원인이 있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실제로 저희가 100일 집중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워낙 얽혀 있어서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리치 사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더 드는 생각이 뭐냐면 건설 현장의 안전시공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불법 하도급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취임하시고 나서 건설 현장의 안전이라든가 안전 시공이라든가 뭐 시공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건폭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운데 나쁜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선진국에 되어 있는 것은 산업화 역군인 우리 노동자들의 희생과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념 갈등이라든가 건폭물이 분야 그만하시고 제발 좀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으로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취지로 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장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이차관님, 철도국장님, 철도공사 사장님, 철도공단 이사장님. 지난 철도공사 철도공단 국감 시에 평택 5선과 복복선 공사에 따라서 증편되는 KTX와 SRT 관련되어서 광주역 진입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었고 여기에 철도국장님과 공단 이사장님, 그다음 공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장관님, 차관님 아니면 네 검토해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상임위 때 질문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엊그제 국감 때 했습니다. 실은 엊그제 김건희 여사가 광주를 방문할 때 기차를 타고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광주역에서 하차를 하셨습니다. 즉 노선 신설 없이 2015년도까지도 KTX가 진입을 했었고 지금도 신설 없이 진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역에 KTX 증편되는 KTX와 SRT를 광주역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면 외압에 의한 특혜로 시비 걸 거 네.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 김건희 여사의 괜찮습니까? 자, 더불어서 광주선 지하화 복선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광주 송정역에서부터 광주역까지 기차 노선이 있는 거 잘 모르시죠? 기차 노선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달빛 내륙철도 그다음 경전선 고속화 사업들이 지나갈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주선 구간은 남북축이 단절되어 있어서 지역 발전이 계속 저해가 되고 있었고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광주역 인근의 복합 쇼핑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대한 지하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하화를 해주십사라는 이야기인데 타시도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대구는 경부선 대구도심 지하화 사업, 대전은 경부 호남선 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이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부산은 35억, 대구는 20억, 대전은 15억을 국비로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정부도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위해서 23년에 법정 종합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죠. 답변을 좀 호응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있죠? 법정 계획은 아직 수립하고 있지는 예, 않고요. 그렇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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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4년대 대상 노선별 사업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국토부 종합계획 수립 시에 광주선 지하화 사업도 포함시켜주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용역비 사전 타당성 용역비 20억도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지역의 형평성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철도 지하화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요. 각 우리 지금 다른 도시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해가지고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